안녕하세요. 심심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난초에 빠져가지고요. 얘는 카틀레아 옐로우 돌이라는 난초인데요. 작년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목부작을 한 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물을 얘를 어떻게 주냐면은 매일 햇빛 좋은 날에는 매일 한 30분 정도 물에다가 뿌리까지 푹 담궈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햇빛에다가 창문에다가 걸어 놓으면은 1년 뒤에는 이렇게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얘가 1년에 한 2번 정도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저번에 초봄에 한번 폈었고, 밤이랑 낮에 온도차가 10도 정도 이상 나게 되면은 꽃이 지고 나중에 또 만들어지고 또 새이파리가 나오고 그 새이파리에서 또 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카틀레아는 조금 더 어렵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저 이제 이게 새로 이파리가 나고 난 다음부터는 난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꽃이 오래 가고요. 정말 화려해요. 지금 얘뿐만 아니라 난초가 또 여기 있죠. 반다. 얘는 미니 반다라는 난초인데요. 난초 뿌리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걸어 놓고 키우는 난초 같은 경우는 저는 얘를 거의 저희 집이 습도가 지금 4월 달 들어서 40%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요즘에 햇빛이 좋을 때는 3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건조한 곳에서 있다 보면은 이파리가 말라가지고 이파리도 마르고 이 뿌리도 말라서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제가 뿌리를 한 반 정도 말려서 끊어 먹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꽃을 안 보여주겠거니 했는데 그렇게 반을 넘게 한 3분의 2 정도 끊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잘 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이쪽에서 하나 꽃대가 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난초를 못 키우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얘도 똑같이 아까 그 옐로우 돌이랑 똑같이 매일 30분씩 물에다가 담가두는데, 이제 꽃 만들으라고 봄에는 개화 촉진제 비료를 녹여가지고 먹이기도 해요. 그래서 난초가 굉장히 비료를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태에서만 키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영양분도 부족하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분갈이를 해줄까 싶었는데, 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는 이거 블루 사파이어 호접란 얼마 전에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또 2번째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3번째인가? 근데 항상 얘를 분갈이를 안 해주고 죽였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포트를 가득가득 채우고 이렇게 튼튼하게 뿌리가 자라고 난 다음에 뿌리가 위로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분갈이를 다른 화분처럼 뿌리가 밑으로 나오게 되면 해줘야 되는 것처럼 호접란 같은 경우도 뿌리가 우동뿌리라고 얘기하죠. 안스리움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 안스리움이랑 비슷하게 키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찾아봤더니 난초를 흙에서 키우면 더 잘 자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 흙에서 키우고 싶었지만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늘색의 예쁜 토분에다가 심고 싶은데 여기다가 분갈이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토분의 색깔이 묻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이 수태에 그대로 정말 꼼수로 분갈이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분갈이 수다를 그냥 공유하는 느낌으로 할게요. 요즘에 분갈이 수다를 포함해서 제 라이브 식물 수다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산책할 때 듣는다든지 조깅하실 때 듣는다든지 잠이 안 오실 때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처럼 듣는 거면은 굳이 내가 영상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에는 저희 집 식물들이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들이 많아서 그것과 영상은 계속 찍을 예정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돼 있어서 계속 잘 자랐군요. 블루 사파이어가 왜 이렇게 잘 자라나 싶었는데 비료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비료가 계속 있는 게 이런 식이었어요. 위에는 5분의 4 정도는 수태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피트모스예요. 밑에는 피트모스라서 이 밑에에서는 이제 영양분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렇게 비닐포트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한 2년까지는 그냥 그대로 비닐포트에서 키우셔도 되고, 화분에 그냥 여기다 이렇게 쏙 끼워가지고 안 보이게끔, 뿌리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마음에 드는 이 토분이 폿에서 사온 건데, 이 토분이 이 뿌리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수태를 조금 빼주려고 해요. 그래서 수태는 그대로 할 거고, 이 위에 부분이 수태가 이제 조금 더 예쁘지가 않아서 수태 위에다가 저는 비단 이끼를 좀 위에다가 멀칭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비단 이끼가 이렇게 비단 이끼 사고요. 온라인에서도 건조해서 판매하고 있고, 뭐 양재 같은 데 가셔도 이렇게 이끼 통에다 넣어서 팔거든요. 비단 이끼가 요즘에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벌레잡이 제비꽃을 키울 때 벌레잡이 제비꽃 수태에다가 키우거든요. 근데 그 벌레잡이 제비꽃 수태 위에다가, 수태가 약간 보기가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비단 이끼를 옆에다 깔아줬더니 수태 위에서 이끼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수태랑 이끼는 굉장히 찰떡궁합이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 위에다가 수태를, 어차피 수태로 감싸줄 거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이 비단 이끼로 멀칭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수태로 감싸가지고 낚싯줄 같은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코케다마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놓을 때가 애매해가지고요. 코케다마 아직까지 해보지도 않았고, 코케다마 예쁘긴 한데 한 번은 그렇게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자 뭐. 얘를 이 안에 수태가 잘 안 떨어지면요, 물에다 30분 정도 담갔다가 이 수태를 떼시면은 조금 더 잘, 뿌리에 상처 없이 스트레스 없이 수태를 조금 더 잘 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 100% 다 수태를 꺼낼 건 아니라서 안 불렸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시커먼 부분 있죠? 여기 시커먼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잘라주세요. 이거 하실 때 진짜 막 40년이 넘게 난초 하시는 화원에서는 난초 분갈이 하거나 이렇게 새로 할 때는 뿌리에다가 락스를 한 번씩 뿌리시더라고요. 락스 2리터에다가 뚜껑 하나 정도, 한 두 스푼 정도,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그 락스 물을 화분이랑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다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락스도 좋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쓰는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 다이소에서 사는 건데 무알콜 소독제예요. 차염소산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백혈구가 만들어내는 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무알콜의 살균 소독수인데, 제 그 식덕 친구들이 살균제 대신에 혹은 곰팡이가 폈을 때 이거를 뿌리면은 전혀 식물에 문제가 없고, 저도 이거 계속 썼거든요. 그냥 막 다 뿌려도, 아무데나 막 뿌려도 잎에 전혀 약해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거 쓰는데, 이거를 한번 여기다가 뿌려줄게요. 그래서 소독 한번 해주면서 깨끗하게, 가위에도 알코올로 굳이 할 필요 없고, 이 차염소 산수 가위도 한번 소독했고요. 여기에 이제 뿌리 시커먼 것들만 한번 잘라가지고 다시 심어 볼게요. 이렇게 특히 끝에 부분이 마른 거는 잘라주시면은 또 새 뿌리가 나오거든요. 뿌리도 줄기와 마찬가지로 잘라지게 되면은 그 가지치기 하면은 그 위로 가지가 2개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뿌리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라주시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서 잘라주셔도 돼요. 너무 든실한데? 다른 분들은 요즘에 호접란을 흙에다가 키우시는데 농장보다 더 잘 자란다고 그런 분도 있고, 근데 굳이 흙을
수태를 쓰면 편하잖아요. 저는 그냥 수태가 관리하기가 편해서 수태로 그냥 할게요. 뿌리를 좀 잘라야 될 것 같은데 뿌리가 너무 많은데요. 뿌리가 거의 뭐 오징어예요. 원래 난초 하시는 분들은 뿌리 웬만하면 자르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화분을 다 작게 쓰는 편이라서 뿌리를 안 자를 수가 없어요. 막 크게 식물을 크게 막 꽃도 크게 막 많이 막 이렇게 키우고 싶은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좀 아기자기하게 선반 위에서 예쁘게 키울 화분을 만드는 거라서 저는 이 건강하지만 아쉬운 뿌리를 좀 자를게요. 여기 안에다 넣어야 되니까. 이게 포트가 좁으면은 이렇게 위로 뿌리가 올라오는 건데 좋진 않아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한번 호접도 굳이 분갈이 안 해줘도 된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냥 저는 해주게요. 제 맘이니까요. 제 식물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뭐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잘 자라더라고요. 대부분 죽지 않고 엄청나게 생명력이 좋아요. 그래서 수태를 이렇게 많이 했고요. 이렇게 안스리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왠지 뿌리 자를 때는 좀 미안하긴 해요. 미안하지만 내가 잘 분재처럼은 아니더라도 약간 세미 분재? 세미 분재처럼 좀 해주고 싶으니까. 너무 건강하다. 어떡하지? 미안한데 다 잘라야 될 것 같은데 다 자를게요. 한 뿌리가 보통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잘라도 잘 살거든요. 이거는 논문으로도 있는 건데 뿌리를 3분의 1을 자르더라도 잘 자란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래갖고 뿌리 3분의 1은 무조건 잘라도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수태를 넣어줄 거예요. 아하하 들어갔다. 꽃 얼굴이 앞으로 오게끔 해서 이게 우둑우둑 소리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다 얘가 적응을 해요. 생각보다 호접란이 진짜 안 죽어요. 호접란을 죽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과습으로 죽이시는데 물에다가 너무 담가 놓는다든지 말려 죽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말려 죽이기는 쉽지 않은데 대부분 수태에 심겨 있거나 바크로 심겨 있거든요. 100% 바크. 근데 100% 바크로 심어져 있으면은 마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크보다는 수태가 더 관리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꽃이 앞에 있는 게 좋아서 이파리보다는 꽃을 얼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썼던 수태를 그대로 쓸 거예요. 이게 이 썼던 수태가 얘한테는 더 고향 같은 거라서 새 수태를 쓰시는 것보다 예전에 썼던 수태를 쓰시는 게 문제가 더 없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뭐 새 수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수태가 한 생명이 한 2년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흙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태는 이끼를 말린 거잖아요. 생수태 아니고 이끼를 말린 거라서 한 번씩 소독제 뿌려주시면 되는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수태를 사이사이로 좀 집어넣으면 좋으니까 수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전문가분들은 그러시는데 저는 적당히 이렇게 안에 빈대만 없게끔 이렇게 수태를 콕콕콕콕 수태가 촉촉한 게 좋아요. 물이 막 뚝뚝 흐르지 않을 정도로의 그냥 촉촉한 정도를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태를 다 이렇게 쑤셔서 넣어 주셨으면은 근데 수태가 생각보다 너무 조금 넣으면은 수태도 되게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수태를 생각보다 많이 꾹꾹 넣어서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안 그러면은 수태도 되게 빨리 말라요. 이 토분도 물을 엄청 빨리 마르게 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썼던 수태를 꾹꾹꾹꾹 눌러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수태가 어느 정도 좀 양이 좀 있어야지 이끼도 여기에 활착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비단이끼 사온 거를 잘라가지고
비단이끼 이렇게 동그랗게 물에 완전 축축하게 젖어 있거든요. 이거를 너무 뜨거운 손으로 쭈물쭈물 하면은 비단이끼는 뜨거운 거를 싫어한대요. 그래갖고 비단이끼는 적당히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죠. 이 밑에 이 까만색 부분은 헛불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물을 흡수하진 않아요. 얘네는 잎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은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거 앞에다 그냥 얹을 거예요. 부분만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 여기만 얹었는데 이렇게 예쁠 일이야? 이끼가 진짜 이끼가 이렇게 얹기만 했어요. 이렇게 꾹꾹 눌러갖고 담기만 했거든요. 얹기만 해도 이렇게 예쁠 일이야? 조금만 여기 얹어줘도 비단이끼가 옆으로 번식을 해요. 얘가 물이랑 온도랑 빛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면은 여기서 번식이 됩니다. 이끼도. 수태 위에서는 번식이 잘 돼요. 다 했다. 이렇게 예쁠 일인가? 약간 봉긋하게 언밸런스하게 오른쪽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물 한번 주는데 너무 차가운 물 난초들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제가 배웠었는데 저 그냥 귀찮아서 찬물 막 주거든요. 찬물 줘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춥지만 않으면 난초들이 사실 고양이 동남아나 이제 대만 같은 25도에서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꽃이 계속 피는데 이제 여름, 가을까지는 얘가 계속 꽃이 피겠죠. 그래서 한번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분갈이해서 선반위에 예쁘게 놓는 걸로 할게요. 저희 집 선반에 사이즈가 딱 맞은 건가? 약간 조금 큰 것 같긴 한데요. 얘 워낙 키가 농장에서 커가지고 꽃이 자란 아이라서 이게 최선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너무 예쁘다. 화분도 하늘색이라서 마음에 들고요. 앞에 이렇게 수태로 넣고 비단이끼까지 이렇게 얹어준 것까지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도 호접란 분갈이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키워보시고요. 오래오래 예쁜 꽃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